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의사 이영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곳은 은은한 나무향과 따뜻한 등불이 있는 제 진료실입니다. 사방이 정갈한 한지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숨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밖의 소음은 들리지 않지만 대신 여러분의 몸이 속삭이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지요? 제가 이곳 전주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하게 일하는 장기인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 60세가 되면 이미 20% 이상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상태지요. 건강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를 신허라고 부릅니다. 신장의 기운이 허해지면 몸 안의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한옥의 배수구가 낙엽에 막혀 물이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기름진 고기도 안 먹고 과일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 수치가 나빠졌을까요?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시던 68세 최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토록 정성껏 드신 과일이 지칠 대로 지친 콩팥에게는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내지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발등과 발목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 주세요. 만약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입니다. 또한 밤중에 자다 말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3번 잠에서 깨신다면 그것은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약해져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낡은 한옥도 기둥을 보강하고 정성을 다해 관리하면 100년을 넘게 버티듯이 우리 콩팥도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 어머니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의 여유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우리 전통 의학에서도 신장의 기운을 돕고 붓기를 빼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절대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미지근한 온기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몸아 라고 한마디 건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웃고 손주들의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으며 춤도 추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과일들 중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전주 한옥의 아늑한 기운을 담아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시 모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영희 박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늑한 진료실에서 여러분과 마주 앉으니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콩팥이 얼마나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배신자 과일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타민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깎아주시던 과일 소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우리 콩팥에게는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가을의 보석이라 불리는 감입니다. 홍시든 단감이든 다 해당됩니다. 이곳 전주 근처 완주만 해도 감이 참 맛있기로 유명하지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가을에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 공복에 매일 2-3개씩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서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감 속의 감이, 감 속의 감. 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우리 위산과 만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위석이라고 부르지요. 60세 이후에는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소화 불균형은 치명적입니다. 감을 드시려면 식후에 딱 반 개만 물을 충분히 곁들여 드시는 것이 콩팥과 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기운 없을 때 찾는 바나나입니다. 박사님,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힘이 나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바나나가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사과의 2배가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힘이 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전기 신호에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멈추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철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마지막 3번째는 과일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서 시원하게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일을 가는 순간 콩팥의 보호막인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톨게이트 없는 고속도로처럼 설탕과 칼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 드시는 주스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콩팥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하니
아침에 얼굴이 붓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귀한 그릇을 다룰 때 조심조심 다루시듯 이제 우리 콩팥도 그렇게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콩팥 보호 수칙을 하나 약속해 주세요. 칼륨 빼기 비법. 만약 바나나나 토마토를 드시고 싶다면 껍질을 벗겨 작게 자른 뒤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세요. 이를 용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칼륨 성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엄수. 과일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에 식사 1시간 뒤에만 드시는 겁니다. 저녁 여곡시 이후에는 콩팥에게 휴가를 주세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 괜찮다, 걱정 마라 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그것이 진짜 자식들을 안심시키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콩팥을 다시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제 진료실의 은은한 등불 아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영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배신했던 과일들 때문에 조금 놀라셨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선조들이 척박한 땅에서도 약초를 찾아내셨듯 지친 콩팥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아늑한 진료실에서 그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사과는 가장 세심한 청소부와 같습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당분과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혈관 뭉치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은 금방 막혀버리지요. 사과는 그 혈관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 성분은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 선생님께 아침 식후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드시게 했더니 몇 달 뒤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것이 콩팥 혈관을 닦는 가장 저렴하고 귀한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배입니다. 배는 8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몸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게 힘드시다면 배 한쪽이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배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부드럽게 밀어내줍니다. 특히 배는 바나나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아주 낮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 우리 세대에게는 폐에 열을 내리고 신장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일거양득의 과일이지요. 점심 식사 후에 시원한 배 한쪽을 드시는 것은 지친 콩팥에게 깨끗한 샘물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입니다. 서양 과일이라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한방에서 검은 콩이나 흑임자 같은 블랙푸드를 신장 기운을 돕는 귀한 약재로 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섬세한 필터들이 있는데 블루베리는 이 필터가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 함량도 매우 낮아 심장이 두근거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 기운을 돋워줄 영희 박사의 특제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은콩 블루베리 요리. 잘 삶은 검은콩 한 숟가락과 블루베리 10알,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 반모를 함께 섞어 드셔보세요. 검은콩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지켜주고 블루베리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흑임자 가루를 살짝 뿌리면 고소한 맛과 함께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최고의 한방 보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응답합니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콩팥을 위해 사과 한 알, 배 한쪽을 정성껏 준비해 보세요. 오늘도 이 조용한 진료실에서 저와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맑은 혈액으로 활기차게 한옥마을 길을 거니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과일 습관을 완성하는 최후의 안전 수칙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이영희 박사입니다. 그동안 이 아늑한 진료실에서 저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켜줄 5가지 황금 원칙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안전 수칙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 과일 금지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과나 감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은 아침에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이때 과일에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 콩팥 혈관을 공격합니다. 아침은 따뜻한 죽이나 밥으로 시작하시고 과일은 몸이 충분히 깨어난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두 번째는 저녁 욕사시 이후 금지입니다. 밤은 콩팥도 퇴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밤새도록 당과 칼륨을 걸러내느라 야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잠도 깊이 못 자고 아침에 눈이 붓게 되지요. 콩팥에게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의 절제, 200g의 법칙입니다. 몸에 좋은 사과나 배도 하루에 작은 사과 반 개, 배 4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는 한 줌이면 족하지요. 욕심은 콩팥의 적입니다. 정갈한 소반에 조금씩 담아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네 번째는 약과의 거리두기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몸속 칼륨을 높이는 성질이 있어 이때 바나나를 드시면 심장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는 나의 수치 알기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서 사구체 여과율 GFR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를 아는 것은 콩팥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했던 75세 김 선생님 땐 콩팥 수치가 나빠져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보겠다며 낙담하셨지요. 하지만 저와 약속한 대로 저녁 주스를 끊고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1년 뒤 김 선생님은 훨씬 맑아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손주랑 공원 산책하는 게 꿈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소중한 순간들을 내 발로 걸으며 온전히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 나 건강하니 걱정 마라 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 진료실의 등불을 잠시 줄이려 합니다. 이곳 전주 한옥의 깊은 정취처럼 여러분의 노년도 깊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당귀차 한 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과일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평소 즐겨 드시는 과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